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다니TV에서 공인중개사 취득해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공인중개사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후스파파님의 강의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13가지 목차 중에서 왕초보분들이 대표적으로 중개사고를 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영상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로 확인하시고요. 유익한 시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상위 5% 만들기 프로젝트 중개실무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후스파파 곽규석입니다. 자, 권리분석에 대한 강의 3번째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위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택보다는 주로 업무용 부동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용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이 허가업종일 경우, 예를 들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슈퍼마켓을 차리려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도 같이 팔려고 해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업종은 담배권이라고 해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에 좀 예민한 업종이에요. 담배 사러 가는 사람들이 간 김에 음료수도 사고, 도시락을 사러 갈 때도 평상시에 담배 사러 갔던 곳에 가고, 사람은 다니던 곳으로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 임차인이 시설을 다 마치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불법 증축이 있다는 이유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대해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이런 조항이 7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장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은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록업종인데 여기서도 불법 증축을 비롯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법 건축물, 즉 불법 증축이나 불법 개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공부를 확인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에 건축과 관련된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 노란색으로 위법 건축물이란 딱지가 맨 앞장에 표시되어 있고요. 건물의 어느 부분에 어떤 위법 내용이 있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미 걸려서 건축물 대장에 버젓이 적혀 있는 위법 건축물도 있지만 아직 안 걸려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위법 건축물도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은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통해서도 권리분석을 해야 해요. 지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다세대 주택에서의 중개사고들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려운 중개사고들입니다. 자, 간단한 상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1층에 글래스로 되어 있는 벽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치우고 여기에 천장과 외벽을 다시 만들어서 공간을 확장시켰어요. 우리가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임차인은 음식점을 할 예정입니다. 면적도 그렇고 기본적인 내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손님이 여기를 아주 좋아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은 영업 준비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일단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현장 실사를 합니다. 여기서 신고와 다른 사항이 보이거나 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영업이 중단돼요. 그 위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즉 주방과 위생과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이 있는지도 본다는 거예요. 이 불법 증축이 걸려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을 때는 처음에 신고를 할 때부터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 신고 시에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현장 방문해서 이 불법 증축이 걸리는 경우예요. 이때 꼼수를 부리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들 있는데 그건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역과 공무원의 성향과 얼마만큼 꼼꼼한지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음식점은 이 부분을 원상 회복할 때까지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큰 피해가 예상되죠? 그런데 정작 큰 문제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임차인에게 안내한 물건은 뭐였죠? 여기까지 확장되어 있었던 물건이죠. 그리고 대부분 1층에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부분은 인테리어가 예뻐요. 임차인은 그 면적과 인테리어까지 감안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을 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는 순간 이 물건은 더 이상 임차인이 콜을 했던 그 물건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내하고 계약했던 그 물건보다 못한 물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원상복구 비용이에요. 보통 이렇게 확장된 부분은 건물주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 임차인이 했거나 그 전 임차인이 했던 것이 그냥 이어져 온 거죠. 임대인은 이 원상복구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중개를 한 해당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이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원래의 물건과 달라진 상황과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같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을 중개했다고 해서 모두 영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가에서는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이 있는데 자유업종이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 예를 들면 편의점, 휴대폰 판매, 옷가게나 신발가게, 철물점, 꽃집, 간단한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자유업종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관청의 허가증이나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이런 것들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 예를 들면 주점, 약국, 학원,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카페 뭐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위법 건축물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비자유 업종에서 실사가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눈에 보기 좋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률들의 규정을 받아요.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노래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PC방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비자유업종들은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에 관한 사항이 각각 다른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하면서 일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때문에 우리가 상가 고객을 맞이할 때는 영업허가나 신고 및 등록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보통 이런 문구를 넣기도 하죠. 이건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 우리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학원이라고 해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냐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때문에 손님이 허가에 대한 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허가 요건에 맞는지는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는 오픈하시려는 업종에 대한 허가 요건을 해당 관청에 확인해 보시고 가이드라인을 받아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물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석이에요. 해당 관청에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내가 직접 차릴 게 아닌 이상 거기에 정확히 답변할 수 없어요. 대신 알아봐 줄 때는 어차피 중간에 상담이 막힙니다. 이렇게 이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에 대한 부분은 해당 업무를 직접 할 임차인이 직접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불법 증축을 비롯한 건축물 자체의 유법적인 부분 때문에 허가를 못 받거나 등록이 거부당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우리도 그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증축 부분을 중개사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알아채기 어려운 불법 증축도 있지만 이 정도는 건축물 대장과 현장을 비교해 보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1층 면적의 합과 2층 면적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봐도 1층 면적이 크잖아요.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불법 증축이나 위법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자세히 확인하면 판단이 가능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집합 건물에서의 권리 분석, 두 번째가 신탁 부동산, 특히 담보 신탁에서의 권리 분석과 진행 방법, 세 번째 오늘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 권리 분석의 핵심은 서류뿐만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수파파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난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 이런 걱정이 있어요 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꼭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